월크로 월클 센터백이죠. 네. 김민지보다 나은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진짜 이제 몇 명 없는데 네. 거기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선수는 못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버질 반다이크. 네. 이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리버풀하고 계약이 만료인데 뭐 재계약 다들 무난히 재계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모든 계약은 그렇듯이 이제 사인을 안 하면은 확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종료가 얼마 안 남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PSG랑 경기 끝나고 나서 PSG 그 디렉터하고도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하는 또 화면이 잡혀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떴습니다. 네. 뭐 일단 전제로 말씀드릴 건 네. 아직까지 뭐 이적설이 유력 뭐 신뢰성 높은 매체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네. 뭐 1차 보도 정도 되는 단계인데 그럴만합니다. 네. 지금 매체가 좀 이런 이적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손흥민 선수 무산된 이적설에 등장했던 스페인의 피차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네. 근데 이게 그럼 얼마나 말이 되고 얼마나 성사 가능성이 있는가? 왜냐면 모든 이제 이적은 1차는 뭐 더선이나 뭐 메트로나 피차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신빙성 높은 매체에서 나오고 그쵸. 되는 거예요. 네. 네. 처음엔 누구나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말이 되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는 시간 네. 한번 가져보려고 그게 좀 재미있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일단 기본적인 상황을 정리를 하면 판다이크는 재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아직 아는 게 없다. 네. 지금 얘기할 수 없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경기 이 정도면 사실 계약 만료가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 뭐 5월 말일이겠죠 아마. 네. 근데 이 경우는 보면 살라도 마찬가지지만 선수 쪽에서 주도권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원체 잘하니까. 네네네. 네, 사실 주도권이라는 건 선수는 경기력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아놀드는 떠나지만 살라 반다이크는 재계약을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반다이크 이적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고 맞습니다. 스페인의 피차에스에서 반다이크가 계약 연장 안 하고 떠나기로 동의를 했고 바이에른 뮌헨의 오퍼를 곧 받아들일 거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바이에른 행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김용준 기자는 보는 거죠. 네, 일단 사실 제일 가능성 높은 건 재계약이지만 네. 안 할 경우에 거론되는 팀이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급을 데려갈 수 있는 팀 자체가 손꼽을만 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리버풀이랑 비슷한 급으로 가야지. 그쵸. 돈 맞춰준다고 갑자기 뭐 어디 신흥 부자 옛날 큐피아 이런 데 가진 않잖아요. 네. 옛 월클이 아니라 현 월클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바르셀로나를 얘기해 보면 바르셀로나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재정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 선수 등록이 매년 그랬고 네. 요즘도 쉽지 않다. 이런 점이 있고요. 아라우오가 센터백인데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오가 나간다는 게 좀 유력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쿠바르시, 이니고 바르티네스, 에릭 가르시아가 다 있고 뭐 유망주도 한 명 있기 때문에 세르지 도밍게스라고 쿠바르시랑 비슷한 연배의 유망주 한 명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누군가를 영입해야 한다면 한두 명밖에 못 산다면 그것은 더 급한 포지션이 많다. 레반도프스키의 경쟁자겸 후계자가 좀 더 급하고 수비형 미들이 좀 더 급하고 수비로 보더라도 풀백이 더 급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바르셀로나는 좀 후순위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도 뭐 다 이제 관측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굳이 말하자면 더 급한 포지션은 다른 곳일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좀 어린 선수를 선호한다는 거 뭐 이런 점들을 좀 두루 고려할 수 있겠죠. 네. 바나이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피지컬적인 뭐 스피드까지 다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경험도 있고 두뇌 플레이도 좋고 무엇보다 이제 볼을 잘 다루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럼요. 뭐 토탈이에요, 어떤 토탈. 팀에서든 그렇죠. 완전체입니다. 당연히 어떤 감독이든 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독이고요. 나이가 좀 있다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 빠지는 게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에른 뮌헨의 현 상황 보면요. 일단 김민재랑 우파메카노는 뭐 불안하다, 뭐 반다이크 곧 밀린다, 뭐 이렇게 달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갔어요. 네네. 지금은 반다이크가 만약에 오더라도 이 세 명이 함께 로테를 돈다지 셋 중에 하나가 밀린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 축구계의 경기가 늘어나면서 동등한 실력의 센터백 셋이 있으면 돌려쓰지 두를 박진 않는다라는 게 최근 경기 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일단 이 둘 자체의 안정감이 많이 올라왔다. 네네. 네, 둘 다 재주는 많은데 안정감 부족,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요. 그렇죠. 큰 네. 경기 때 한 번씩 둘 다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제일 큰 경기였던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무실점 2승으로 이제 8강에 진출하는데 둘 다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후스코어드 스택 기반 평점을 보면 최근에 2차전을 했죠. 2차전 이후
모든 2차전 종합 베스트 11에 김민재가 센터백 한 자리를 먹었습니다. 평점 7.84로. 그리고 1, 2차전 평균으로 낸 16강 전체 베스트는 또 우퍼메카노가 먹었어요. 네. 평균 평점 7.36으로. 그래서 이 둘 다 같은 날에 후스코어드 뭐 베스트, 유럽 베스트 이런 거 이름이 탁탁 올라간 거예요. 두 장에 각각 달리.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뭐 매체들, 뭐 키커나 이런 매체들도 둘 다 호평을 하고 있고 어떤 매체는 김민재한테 1.5, 어떤 매체는 우퍼메카노한테 1 이런 식으로 좋은 등급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다른 포지션이 급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반다이크 이번 여름에 옮긴다면 이적료가 없기 때문에 FA. 네, 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미넨 같은 경우는 그 수비 백업이 굉장히 좀 취약하긴 합니다. 네. 에릭 다이어, 뭐 스타니시치, 뭐 이토 히로키가 있지만 센터백으로서는 좀 파워감 떨어진 느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이런 상황이 좀 있죠. 네. 이번 시즌 시작할 때 5명, 지금 말씀하신 3명에 주전 2명 하니까 5명이잖아요. 그래서 멀티플레이 합쳐서 5명이니까 지난 시즌 김민재 혹사와 같은 골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혹사 당한 거는 뭐 다른 선수들 부상 때문이긴 한데 그쵸, 네. 일단 다이어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가 교체로 나올 때마다 또 이제 선발로 로테이션으로 나올 때마다 생각보다 훨씬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현지 팬들은 다이어가 이미지가 진짜 좋아요. 묘하게 엄청 좋아하고 막 다이어 뛰면은 막 한 글자씩 알파벳 사이에 스페이스 띄어가지고 네. 강조하면서 백켄 다이어 막 이렇게 베켄바워에서 네. 딴 이거 막 트위터에 막 도배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정도로 팬들은 좋아해요. 현지 매체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좀 내부 소스가 있는 뭐 독일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빌트나 이런 데서의 보도들은 한결같이 계약 연장은 없다. 다이어는 연장을 원하지만 구단은 이번 시즌까지 써먹고 이제 FA를 풀 것이다. 더 잘하는 센터백을 사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콤파니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스타니시치랑 이토가 멀티플레이어로서 백업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둘 다 최근에 풀백으로서조차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고 좀 소프트한 그런 면을 노출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트백이 좀 더 급하기 때문에 스타니시치가 라이트백으로 뛸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센터백을 한 명 보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큰 돈은 못 씁니다. 이미 이제 본머스의 딘 하위센 같은 선수가 요즘 좀 잘하다 보니까 네. 이적설이 났는데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인데 바이에른이 센터백 영입에 6천만 유로는 절대 안 낸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터백은 좀 싼 선수를 사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올 여름 우선순위는 공격 쪽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이제 플로리안 비르치 영입에 막 1억 몇 천만 유로를 털어 넣어서라도 올인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토트넘에서도 오랫동안 숙제였던 케인의 백업 겸 후계자 이런 선수가 있어야 되고 2선 물갈이, 라이트백, 수비형 미들 그 다음이 센터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은 FA가 있다면 제발 죽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이 되겠죠. 급여는 좀 높게 주더라도 이적료 예산은 배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와중에 또 키미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팀 내 이슈, 팀 내 재계약 이슈를 보면 요주아 키미가 오늘 새벽에 재계약 확정을 했어요. 2029년까지 재계약한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려진 연봉은 이제 기존과 거의 같거나 살짝 깎인 옵션 포함 2천만 유로. 기존에도 2천만 유로 했던 걸로 알려지거든요. 다 추정치긴 하지만 95년생인데 2009년까지 29년까지 했으면은 기간 확실히 보장해 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0대 중반까지 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연봉은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키미히가 다른 데 가고 싶어 한다. 뭐 구단이 오퍼를 철회했다. 별별 사과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번 시즌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 이슈가 있었던 중요 선수 중에서 알폰소 데이비스, 그다음에 무시알라, 키미까지는 재계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보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리로이 자네 등을 내보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내는 뭐 이적설에 토트넘이 꾸준히 거론되긴 해요. 네, 뭐 아스날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제일 적극적인 게 아스날로 알려져 있고 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에 뭐 사실 기사에 쓸만한 팀들 있잖아요. 맨유, 리버풀, 토트넘, 뉴캐슬 기본적으로 쓰고 들어간단 말이죠. 네, 돈 있는 팀들. 네. 그래서 이제 거론되긴 하지만 아마 사내가 토트넘 갈 일은 거의 없겠죠. 네. 어쨌든 김민재 반다이크 조합 이거 설레네요. 뭐 김민재가 뭐 이미 반민재 조합. 네. 20대 중후반이긴 한데 김민재도 근데 반다이크랑 뛰면 또 배울 수 있죠. 네, 우퍼메카노한테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이 열심히 뛰는 거지. 파트너가 반다이크면 이 나이에도 뭔가 배울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뭐 김정영 기자 피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떠난다면 이 팀이 상대 가능성이 있고 온다면 재밌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다이얼은 떠나더라도 우승컵은 들고 떠나겠네요. 아, 이 예. 시즌은 거의 사실 우승 하나는 우승 무조건 리그 우승은 거의 유력한 거 아닙니까?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분데스리가는 한 뭐 8, 90%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승점 8점 차라서. 네. K 로마노 김정용 피셜이라고. K 로마노 좋은 얘기인가요 이거? 로마노나 됐으면 제가 뭐 훨씬 더 이름을 떨치고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뭐 반다이크의 미넨 썰이 뜬 김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얘기들 살펴봤습니다. 닿을 수 있을까 혼자서 속삭여봐 너와 마주친 순간부터 모든 게 조금씩 달라 보였어 늙었던 하루마저 설레임으로 채워지고